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지역별로 여성 독립운동을 보고자 했던 게 저희 이 슈퍼의 취지 목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발표 토론하시는 분들이 모인 게 오늘 처음이에요. 한 번도 모인 적도 없이 각자 정말 재량껏, 능력껏 이 주제에 좀 맞는 발표와 토론을 해주십시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요.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발표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장점으로 삼으면 그 맥락 안에서 전체 여성 독립운동의 상을 저희가 나름대로 또 정리할 수 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죠. 그럼 자료는 없나요? 여기 있어요. 예, 저는 따로 PPT를 준비하지 못하고 원고를 읽어가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제가요, 예, 선생님들 주목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마이크가 오셨나요? 해져 있는데, 약간 소리가 작아요. 약간 작죠. 예,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약하네요. 마이크 소리가 약. 예, 괜찮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지역을 어떤 지역을 맡게 될지 그리고 이게 여하튼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경인 지역을 맡았어요. 근데 경인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성이라고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지역성이라고 붙였을 때는 또 지역으로서 서울이라고 그랬을 때는 또 굉장히 좁기도 하고 이게 이걸 범주를 잡아내기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 지역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 지역 일반도 넓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저는 아까 이제 신혁 선생님께서 어떤 이제 다양성을 장점이라고 좀 삼아달라라는 말을 제 연구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인천 지역에서 제가 좀 새롭게 이걸 발굴했다 그러면 좀 민망한데요. 이미 이제 다 나와야 자료는 있는데 이제 역사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엮어서 어떤 엄청난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20년대 초반에서 30년대 있었던 인천 지역의 이 정미업에 종사한 여공들의 노동 양상과 그리고 이 파업을 거의 주도를 합니다. 분들이 그것들을 좀 이제 서서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인천 지역의 어떤 노동운동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뭐 이제 그 정리를 해낸 것들을 보면 이제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 노동쟁이 서술의 80%가 정리여공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 노동자의 파업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그냥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해석이 내려지고 정리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러기도 하고 이분들의 재미 양상이 상당히 재미있고 그리고 제가 좀 재미났던 부분들은 특히 이제 정미여공, 선미여공이라고 하는 이 분들의 이제 존재가 이제 드러나는 뭐 이런 양상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는요, 선생님들 맨 마지막 이제 151쪽입니다. 151쪽의 무차 아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천에서의 정미업의 위상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정미업의 전개와 고용 상황을 보다 보면 선미여공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 보겠습니다. 일제 시기는 한국의 자본주의적 생각 관계 목격하는 경험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했고요. 일본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불균등하고 이것을 차별화되는 과정이었고,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화 과정 속에서
노동의 분업에서 뭐 특별한 역할을 수행했고 고용 구조도 식민 모국과의 관계 속에 발전합니다. 근데 이제 자본주의와 식민화가 대국가 민족적 적대만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등장한 경제 구조는 기존의 가부장제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성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기도 하고 전통시대나 일제시대나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사회인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하지만 당시 이제 담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여현이 나 있나 싶을 정도의 이제 발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직접 인용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여자들을 보라. 1천만 여자 중에 재밥벌이 하는 여자가 몇이고 남자가 버는 돈을 파먹고 사는 기생충이라고 하는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건 이제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식민지 호주제의 뭐 법적인 제약, 이어서 폭력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실질적으로 가정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여성회고 여기 저 속기에 나와 있긴 한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록을 엮어서 글을 쓰면서 굉장히 이제 놀랐던 게 이분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고 하면 좀 그런데 계속 실질적으로 가사 사용해 뭐 친목, 식목 그리고 고무공장에서 어떤 노동을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가정 역할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뭐 이분들이 실질적인 가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실제로 하층 여성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빨리 진행하면요. 156쪽으로 지금 넘어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각종 뭐 도시로 나가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송희 선생님께 굉장히 많은 선생님의 연구들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30년대 식민지 공업화 과정에서 방직 제사 부분에서 여성 노동의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이 직종이 이제 대표적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제사 방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고무 노동에 대해서도 축적이 돼 있는데 정미 노동은 아직 연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미역과 선미 여공, 그러니까 쌀고르는 여자라고 이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연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미역은 사실 제일 처음 초기에 그나마 이제 그 정도면 대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말을 좀 주춤하게 되는데 노동사 하시는 정미영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미역은 제국과 식민지 분업 구조 속에서 개항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요. 일본을 겨냥한 쌀 수출이 확대되면서 상당한 규모로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군산, 인천, 부산, 군산, 원산은 아니겠네요. 뭐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정미역으로 처음 산업 드라이브가 어쩌면 공업 드라이브가 걸리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정미역에 존재하는 노동자군이 형성이 됩니다. 쌀이 수출 상품화되면서 엄격하게 분업 체계를 갖춘 정미 공장이 일찍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작업 공장으로서 쌀 고르는 작업 공장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여성들이 대거 고용이 됩니다. 이 발표는 정미역의 중심지였던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선미여공의 존재에 항상 집단적 저항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인천이라고 하는 곳, 인천을 중심으로 한 경과 관련 있는 지역의 어떤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 지역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뭐 인촌공장, 즉 성량공장 여성노동자 파업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서울로 확대를 해서 서울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한 연구, 지역으로 또 본다면 제가 참여한 연구인데 서울 지역의 여학생 연구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역성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지역의 경인 지역의 여성 아까 이제 계속 지역 여성 운동의 부재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 더 이상 뭐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 너무 이제 절절하게 들었는데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정리를 제가 예전에 이걸 사업에